당신의 성공은 세 가지로 결정된다. 당신이 알고 믿는 것, 당신의 전략, 당신이 날마다 끊임없이 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책 시크릿 속 주인공이자 세계적인 동기부여 코치인 존 아사라프가 처음으로 직접 쓴 책입니다. 해빙이 도를 소개합니다. 시크릿이 온 세상에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렸다면 해빙이 돌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진정으로 갈망하는 삶을 창조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가난한 이민자의 자녀로 태어나 소매치기를 하는 거리의 문자였던 저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멘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생각이 현실이 되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삶에 적용했기 때문인데요. 간절하게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간절함은 없는 것에 집중하고 안 되면 큰일인데 하는 절박한 상황, 결핍의 상태가 아닌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망설임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절하게 바라는 그것이 확실해야 하는데요. 꿈꿔보지 않은 목표는 이룰 수 없습니다. 또 목표는 정확하고 분명해야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막연하고 불안하고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현실은 그저 소망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 작동 방법을 모르고 목적지도 정확하게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내 삶의 조종사입니다. 내 삶을 잘 조정하려면 작동 방법을 배워야 함은 물론이고 목적지도 분명해야겠죠. 책 앞부분에 자기계발 구루인 밥 프록터의 추천의 말이 있는데요. 밥 프록터는 말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진정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진지하고 면밀히 검토하게 될 것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잠재의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고 생각과 감정이라는 파동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당신의 소망은 현실로 이루어질 겁니다. 당신은 당신이 바라는 것 이상을 가질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사실을 이 책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깨닫길 바랍니다. 존 아사라프의 해빙이 돌,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전부 가진 사람 중에 그것을 노력 없이 쉽게 얻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한 다음 이전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들만의 방법을 연구했다. 그러나 사람들 대부분은 인생을 숙고하고 계획하기보다 휴가 계획을 짜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당신은 이 책을 그저 읽기만 한 다음 상황이 더 낫게 바뀌기를 바라며 던져버리는 사람이 되지 마라. 당신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정신 이상이란 똑같은 일을 거듭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적극적으로 다른 것을 시도해보라. 지금 현재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되도록 기꺼이 직접 도전하라.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식을 갖고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당신의 성공은 3가지로 결정되는데 그 3가지는 다음과 같다. 즉, 당신이 알고 믿는 것, 당신의 전략, 당신이 날마다 끊임없이 하는 것이다. 여러 해 전 영감과 동기부여 리더인 짐론이 말했다. 우리는 훈련이라는 대가 혹은 후회라는 값을 치르는데 훈련의 무게가 그램 단위라면 후회의 무게는 톤 단위로 엄청나게 무겁다고 말이다. 당신은 꿈꾸는 삶을 위해 작은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됐는가?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나의 정신과 몸의 체계를 F-16 전투기에 비유한다. 전투기의 작동 방법을 잘 알수록 더 쉽게 날 수 있다. 조정사가 전투기 조작 방법을 배우기 위해 받는 훈련을 생각해보라.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루고 움직이는 법을 배우기 위해 훈련받아야 한다. 조정사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초부터 훈련받아야 한다. 당신은 신체의 오감으로 듣고 보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질 수 있다. 당신의 신경계가 그런 자극들을 알아차리고 뇌가 그것을 지각과 과거의 조건에 기초한 내부 지식으로 바꾼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제트기처럼 여기저기 다니도록 창조되었고 오감은 각기 다른 주파수의 다양한 에너지원에서 오는 정보들을 취합한다. 오감은 오늘날 당신이 사는 물리적 세계를 당신이 돌아다닐 수 있도록 엄청나게 발전해왔다. 당신은 음파로 이뤄진 소리를 듣는다. 눈으로는 광파를 보며 당신이 마음의 화면으로 보는 이미지는 정보 안에 있는 에너지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이 어떤 것을 익숙하게 보면 뇌는 눈으로 보고 이전의 기억을 통해 인지한 그 정보를 분석한다. 만일 소리나 이미지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기억은행에서 그것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내기까지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하게 된다. 당신의 뇌는 다양한 에너지원의 주파수를 해독하고 당신이 겪은 모든 경험을 보관할 능력이 있다. 또한 정보를 분석한다. 그러면 당신은 신념이나 습관, 상황 같은 다양한 요인의 기초에 결정을 내린다. 당신의 뇌는 대단히 훌륭한 장치인 것이다. 인과 법칙은 매우 중요하다. 물리적 세계에서 우리는 우리가 한 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다른 사람의 행동의 결과를 빈번히 본다. 그런데 우리는 옳은 생각, 즉 우리가 삶에서 얻고 싶은 결과를 낳게 할 생각을 하길 원한다. 모든 것이 생각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원인에 집중하면 결과는 저절로 처리될 것이다. 나는 엄격한 식이요법을 감행했고 어마어마한 양의 영상화와 적절한 식사, 운동, 긍정의 말, 글쓰기를 병행했다. 스트레스와 병을 유발하는 옛 일정표를 치우고서 여유 있고 침착하며 평온한 나 자신을 날마다 그려보았다. 그리고 나의 결장이 치료되고 건강해지는 것을 보았다. 나는 다음과 같은 긍정의 말을 써서 내가 온종일 볼 수 있도록 곳곳에 붙여놓고 자주 반복해 읽었다. 나의 몸과 몸 안의 모든 장기는 나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무한한 지능에 의해 창조되었다. 그가 나를 치유할 방법을 안다. 그가 지혜로 나의 모든 장기와 조직, 뼈, 근육을 만들었다. 내 안에 있는 이 무한한 치유하는 존재가 지금 내 존재의 원자 하나하나를 바꾸고 나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만들고 있다. 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나의 치유에 대해 감사한다. 내 안에 있는 창조적 지능이 행하는 일이 너무도 경이롭다. 나는 지금 완벽히 건강하다.
요컨대 나는 내 몸을 디펙초프라가 매우 유려하게 제시하듯 세포 수준에서부터 개조하기 시작했다. 그가 말했다. 인간의 몸은 스스로 끊임없이 활기를 되찾는다. 간세포는 약 6주 만에, 피부세포는 단 4주 만에, 위벽세포는 단 4일 만에, 안구세포는 단 이틀 만에 재생된다. 매초 1000만 개의 세포가 죽고 1000만 개 이상의 세포가 재생된다. 초프라는 설명한다. 질병이 발생하면 세포가 그 질병을 기억하고 그 세포가 재생되어 병을 지속시킨다. 초프라가 말하는 그 유령 기억을 지워버릴 수 있다면 그 질병 또한 제한하고 제거할 수 있다. 사람들 대부분이 이와 같은 몸과 몸 안에 있는 모든 것의 근원 사이의 연결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 지능이 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했고 지능이 그 모든 것이다. 사람들 대부분이 그저 제한된 조건 안에서 살며 그들은 오직 그 안에 있는 것만 보거나 느낄 수 있다고 받아들이며 산다. 사람들 대부분이 성과를 얻으려면 단지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신의 목표와 꿈을 성취하는 것보다 쉽고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당신 몸의 핵심적이고 화학적이며 물리적 능력을 우주와 당신의 더 높은 자아의 힘과 함께 사용한다면 모든 것이 완벽히 흐른다. 자연에서 당연히 그리고 실제로 그러하든 말이다. 인간이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자연에는 완벽한 균형이 있다. 따라서 당신은 당신의 길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한번 상상해 보라. 당신의 몸이 로켓 우주선이고 당신의 영적인 면은 추진 로켓, 즉 부스터라고. 부스터가 당신의 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당신도 동의할 것이다. 사람들 대부분이 로켓 우주선을 힘들게 끌고 다니면서도 부스터를 켜고 사용할 줄을 모른다. 부스터를 작동시키자. 당신의 몸에는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운영체계가 있다. 어떤 기능은 우리가 잠재의식적 마음이라 부르는 것에 통제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또 어떤 기능은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엇을 먹을지 선택하는 기능 같은 것 말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체제의 정확한 기능과 능력을 이해해야 각 체제가 제대로 기능하게 할 수 있다. 일단 당신이 원래 의도된 대로 재능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삶은 전에 없이 순리대로 흘러갈 것이다. 능력의 진짜 중심이자 근원, 잠재의식과 그 세 가지 기능. 당신의 의식적 마음은 언제나 약 1100만 조각의 정보를 받아들이지만 당신은 단지 40에서 2000 조각만 인식한다. 그러면 나머지 1099만 8000 조각의 정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당신은 그 정보를 당신의 의식에서 떨어뜨린다. 그것들이 당신에게 필요하지 않거나 당신의 뇌를 조정해 그것들을 탈락시키도록 하기 때문이다. 뇌에서 의식적 인식과 의식적 사고, 의식적 행동, 의지력, 고집을 다루는 부분은 전체 뇌 부피의 약 17%를 아우르지만 인식과 행동의 단지 2에서 4%만 통제한다. 비의식적 또는 잠재의식적 마음은 뇌 전체의 6분의 5를 구성하고 인식과 행동의 96에서 98%를 통제한다. 뇌의 잠재의식적 부분은 시속 1억 6천 미터보다 더 빠르게 이동하는 자극들을 조절하면서 평균적으로 초당 4천억 개의 활동을 담당한다. 잠재의식적 마음은 그림과 반복적 패턴을 인지하는데 거짓과 사실을, 상상과 실제를 구별하지 못한다. 당신이 보내는 그림이나 영상을 완전히 사실로 믿는다.
그러므로 당신 삶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통제하는 이 영역을 정복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는가? 삶의 여러 목표 중 하나는 당신 안의 이 신성한 영역을 진정으로 발견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영역을 많이 발견하면 할수록 당신의 삶과 재능을 더 많이 창조할 수 있다. 잠재의식은 대체적으로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정신의 한 부분으로 앞에서 언급했듯 추진 로켓 부스터다. 의식 영역의 능력이 당신의 인생의 첫 단계라면 잠재의식 영역의 능력은 100만 번째 단계라 할 수 있다. 이것이 당신의 뇌가 무제한의 잠재력을 가진 이유다. 일경번의 정기적이고 화학적인 작용과 반작용이 당신의 놀라운 뇌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다. 잠재의식적 마음은 대단히 놀랍다.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은 고사하고 그 작동 방식조차 아는 사람이 극히 적지만 말이다. 잠재의식적 마음은 비유적으로 표현해 대부분의 시간 동안 당신에게서 숨어 있고 당신이 성장하는 동안 거의 또는 전혀 관심이나 설명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학교에서 말이다. 성인이 되었을 때도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 이제 이런 추세를 바꾸자. 무엇보다도 먼저 잠재의식은 당신이 살아있도록 하며 당신의 필수적인 생체 기능 전부를 작동시킨다. 여기에는 세포의 재생도 포함된다. 매초 1000만 개의 세포가 죽고 다음 순간 1000만 개 이상이 대체된다. 잠재의식은 힘의 근원으로서 당신이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당신이 숨 쉴 때마다 완전히 기적을 행하고 있다. 잠재의식이 당신의 심장을 조절하고 음식을 소화시키며 체온을 완벽하게 유지시킨다. 둘째로 잠재의식은 당신이 지금껏 해온 모든 기억과 습관, 신념을 저장한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모든 습관을 자동적으로 조절하고 당신이 염려할 필요 없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해준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개인 운영 체제인 것이다.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컴퓨터 조작은 너무도 쉬워 보인다. 잠재의식 속에 하나의 습관이 한번 박히면 당신이 사는 동안 만들어낸 모든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그 습관은 일종의 자동 조정 장치 모드가 된다. 이 장치는 경이 그 자체다. 당신과 제일 친한 친구처럼 작동할 수 있지만 잘못된 프로그램이 작동되기 시작하면 당신을 망연자실하게 만들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일단 작동이 시작되면 멈추기가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손톱 깨물기나 습관적으로 내뱉는 있잖아 같은 단어를 비롯해 몇 가지 흔한 버릇을 생각해보라. 그 버릇 중 하나라도 고치려 애써본 적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끈질긴지 알 것이다. 나는 어릴 때 손톱을 물어뜯었고 내 아들 키넌도 우리가 몇 가지 긍정적 단언과 영상화 기법으로 그 버릇을 고치도록 도울 때까지 손톱을 물어뜯었다. 3주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했지만 아이는 해냈다. 그때 아이의 나이는 겨우 7살이었다. 아이는 한두 번 뒤로 돌아가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즉시 계획을 다시 실행했다. 현재 아이는 더 이상 손톱을 물어뜯지 않는다. 정신적 습관 또는 사고 패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고 패턴은 교육과 반복, 부모나 형제 자매의 동조 효과 또는 경험과 평생에 걸친 훈련의 영향으로 당신의 비의식적 마음에 고정된 사고방식을 말한다. 비의식적 마음은 감정과 행동으로 표출된다. 당신의 숨은 자아상이 비의식적 마음에 거하는 것이다. 당신이 비의식적 마음에 새기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모든 생각이 반복되면 당신의 개성 가운데 비의식적 부분에 고정된다.
그러면 그 고정관념은 어떤 의식적인 지원이 없어도 계속 스스로 표출된다. 고정관념을 흔히 습관이라는 말로 더 자주 부르고 축적된 습관을 길들여진 마음이라 부른다. 잠재의식에 뿌리 박힌 사고와 행동 방식을 바꾸려면 의식적 노력을 만만찮게 기울여야 할 것 같지만 그리 어렵지는 않다. 당신에게 있을 수 있는 긍정적이든 아니면 부정적이든 모든 습관도 마찬가지다. 신발끈을 묶는 방식에서부터 돈에 대한 신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이와 관련해 당신이 맞닥뜨리게 될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습관이 잠재의식에 고착되면 당신은 그것과 연결된 모든 것을 끌어당기고 당신 또한 그것에 끌린다는 사실이다. 이런 현상은 당신이 그 습관 또는 신념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그리고 그 결과를 좋아하건 싫어하건 상관없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면 당신과 동일한 신념을 가진 곧 신뢰할 수 없고 따라서 당신의 견해를 뒷받침해주는 사람들과의 교우관계에 끌리게 된다. 정직한 사람들이 나타나도 당신은 알아채지조차 못할 수 있다. 정직은 당신이 켜고 있는 레이더나 주파수에 맞지 않을 테니 말이다. 다른 사람에게서 정직이란 덕목을 인지한다 해도 당신은 그것에 끌리지 않을 것이다. 한계를 인정하고 잠재의식 속의 그 신념을 바꾸려는 노력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외면이 영구적으로 바뀌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면의 신념을 바꿔야 한다. 이 점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자주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늘 원래 몸무게로 돌아간다. 그들은 의지력을 사용해 스스로 굶지만 프로그램과 자아상은 바꾸지 않는다. 잠재의식은 깊이 새겨진 명령이나 습관을 거부할 능력이 없다. 최면술사가 자발적 참여자에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라. 그들은 사람의 의식적인 부분을 건너뛰어 곧장 잠재의식적 마음으로 들어가 자기 암시를 통해 참여자가 개처럼 짖거나 입안에 신맛을 느끼게 만든다. 여기서 얻은 교훈은 잠재의식은 생각이란 것을 하지 않는다. 생각은 잠재의식의 기능이 아니다. 잠재의식은 단지 명령을 수행할 뿐이다. 잠재의식이란 당신이 깨어있든 잠을 자든 하루 24시간 늘 당신이 명령만 하면 달려올 준비를 하고 있는 당신의 개인 요정이라고 생각하라. 잠재의식이 하는 세 번째 역할은 정말로 신비롭다. 잠재의식은 당신을 완전한 보편지능과 에너지장의 비물질적 수준과 연결시킨다. 이 에너지장들을 분리하는 경계선은 없다. 수백만 개의 다른 에너지의 주파수들이 있고 잠재의식적 마음을 통해서 당신은 모든 것의 공급원에 직접 연결될 수 있다. 당신이 보거나 볼 수 없는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움직이고 진동하는 에너지라는 사실을 물리학에서 배웠을 것이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정보에 잠재의식이 접근할 수 있다. 당신 안의 지적인 에너지가 다른 모든 에너지장과 지능에 연결되어 있고 당신의 삶에서 이루길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갈망과 생각에서 시작된다. 생각은 단지 다른 진동 안에 있는 사물이다. 당신이 원하는 게 새로운 신체든 또는 재정적인 더 큰 성공이든 상관없다.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일단 당신이 습관과 신념을 원하는 것에 맞춰 조정하면 잠재의식이 당신의 생각에 상응하는 신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과 당신의 진동이 즉시 조화를 이루도록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현명하게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얻고 또 바로 그렇게 된다.
당신이 원하는 생각들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때 그 생각들을 잠재의식에 새기기 시작하는 것이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새롭고 더욱 강력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당신은 새로운 영구적 주파수를 설정하게 된다. 차 안의 라디오 주파수를 당신이 좋아하는 방송국 채널에 맞춰 설정하는 것과 같다. 채널이 선택되면 그 채널과 일치하는 우주의 모든 것이 즉시 움직여 물리적 형태를 띈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면 당신의 몸은 그 생각과 조화를 이루어 진동한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오직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것을 끌어당기고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것을 끌어당긴다. 사람들 대부분이 정확히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는 어째서 늘 그런 일이 생기는지 의아해한다. 마치 그들은 원하지 않는 것에 주파수를 맞추고서 그 채널이 나오자 놀라는 것과 같다. 명심하라. 당신은 채널을 선택할 수 있고 다이얼을 돌려 원하는 주파수에 수신기를 맞출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거나 머릿속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바꿔 보편 지능을 혼란스럽게 한다. 그들은 채널을 이리저리 자주 바꾼다. 당신의 삶에서 원하는 결과가 실현되게 하려면 채널을 고정시켜야 한다. 당신은 생각을 통해 이 대단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 당신이 할 일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 이미지를 최대한 명확하게 그리고 자주 붙잡으며 갈망하는 게 무엇이든 그것이 비물질계에서 물질계로 이동하게끔 허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저 기다리며 두고 보라는 뜻이 아니다. 당신 또한 원하는 목표에 접근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1. 진동과 끌어당김의 법칙. 우주 안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진동하고 움직인다. 생각과 감정 또한 에너지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예민하게 느낄 때마다, 당신 자신의 감정을 의식할 때마다 진동을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기분이 좋다 또는 기분이 나쁘다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마음속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진동이 있다고 밝히는 것이다. 당신은 또한 생각을 선택함으로써 기분이 좋을지 나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우리가 정한 것에 따라서만 우리는 생각을 선택할 수 있고 그런 생각 에너지를 언제 보내고 받을지 결정한다. 당신이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했다면 당신은 부정적 진동 또는 주파수를 방출하고 그에 따라 그 주파수에 동조하는 것이다. 반면에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했다면 당신은 아까와 정반대로 행한 것이고 지능과 에너지의 긍정적 주파수에 채널을 맞추고 그 주파수를 끌어당기게 된다. 진동이 좋고 나쁘고는 당신에게 달렸다.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 자신의 해석에 기초하고 뇌는 당신의 전 존재를 당신이 선택한 진동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다. 즉 당신의 진동 교환국이다. 당신의 뇌는 세상에 창조된 것 중 가장 강력한 전자기 처리 도구다. 그래서 당신이 뇌를 지혜롭게 활용해 긍정적 생각을 선택하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당신 앞으로 움직이고 결국 물리적 대응물로 구체화할 것이다. 당신이 더 초점을 맞추고 집중할수록 더욱 빠르고 강력한 주파수를 얻는다. 야외에서 햇빛을 모아 불을 피울 때 돋보기를 사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법칙을 이루는 또 다른 말로 유유상종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에너지를 끌어들인다는 뜻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법칙은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경향이 있음을 뜻한다. 이런 경향은 사업과 연애, 사교 모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깃털이 같은 새들이 함께 모인다는 진부한 표현이 있는데 이 또한 진동과 끌어당김의 법칙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나는 기업가이자 저자인 로버트 앨런이 언젠가 당신의 수입은 당신과 가장 친한 친구 10명의 수입의 평균이라고 했던 말을 들었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의 환경은 당신의 현실 인식을 반영한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시리즈의 저자 잭 캠필드는 끌어당김의 힘을 활용하는 3단계 전략을 개발했다. 1단계,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찾고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라.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라. 당신의 의사를 긍정적으로 분명히 말하고 부정적인 단어를 걸러내라. 당신의 마음은 심상으로 작용한다. 만일 당신이 나는 흥분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런 그림을, 따라서 흥분하는 진동을 창조하는 것이다. 원하지 않는 것의 반대를 창조해야 한다. 2단계, 당신의 진동 단계를 올려라. 2단계에서 당신이 할 일은 당신이 말하는 바람과 일치하는 진동을 창조하는 것이다. 당신이 이미 그 일을 했다면, 곧 완벽한 일과 완벽한 관계, 원하는 만큼의 부를 가졌다면 어떤 느낌일까?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들을 찾고 더 찾으며 부정적인 감정을 허용하지 마라. 긍정은 당신의 진동 수준을 올리는 중요한 요소다. 명심하라.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사용하는 단어나 하는 생각에 반응하는 게 아니다. 당신이 하는 말과 생각에 대해 당신 자신이 그야말로 어떻게 느끼는가의 반응이다. 3단계, 풀어놓고 허용하라. 3번째 단계에서는 당신의 요청 또는 지시를 처리하는 우주에 당신의 단언과 진동, 느낌을 그저 풀어놓아라. 어떤 의심도 삼가라. 만일 당신의 바람을 성취하는 것에 대해 의심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얻도록 허용하는 게 아니다. 그것을 밀어내고 결국 모순된 메시지를 우주에 전송하는 것이다. 오로지 모순된 생각과 말, 이미지가 제거되었을 때만 갈망하는 결과가 현실로 나타난다. 당신이 저항을 빨리 제거하면 할수록 더 빨리 꿈이 실현될 수 있다. 2. 양극성의 법칙. 우주의 모든 것에는 정반대의 등가물이 있다. 동양 철학에서는 양극성의 법칙을 음양설로 표현한다. 이 법칙은 매우 간단해서 이해하기가 무척 쉽다. 예를 들어 뜨거운 것이 있다면 이 법칙에 따라 뜨거운 것과 완전히 반대이며 동등한 차가운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큰 도전에 부딪힐 때마다 늘 이 법칙을 기억하면 인생에서 더욱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처음에는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양극성의 법칙에 의하면 그 도전 속에는 동등한 긍정적 기회 또한 반드시 내재하여 있다. 그 기회를 빨리 포착하는 법을 배울수록 더 빨리 우리의 인식에서 부정적인 면이 사라지고 더 빨리 에너지가 바뀐다.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 경험조차 긍정적인 면을 보여줄 수 있다. 어떤 일을 좋다 또는 나쁘다고 믿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지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만 하면 된다. 이 2가지 측면은 모든 것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각은 우리가 현실이라 여기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사실 절대적인 현실이란 것은 없다. 유일한 현실은 우리 자신의 현실뿐이다. 당신이 할 일은 모든 것을 성급히 판단하고 분류하려는 성향을 버리고 모든 것에는 기복과 좋고 나쁨, 안팎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감정과 신체, 관계 등 모든 것에 적용된다.
매 상황에서 양면을 보는 법을 배우면 당신의 삶은 훨씬 순조롭게 흐르고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의 삶에서 과거든 현재든 가장 힘들었던 상황이 기회의 씨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는가?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인 면을 알아보고 포용하는 것이 꿈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안 좋게 작용하는지를 알겠는가? 실제로 두 가지 단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삶에서 나쁜 일에는 언제나 좋은 일이 함께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당신은 다음에 언급할 법칙, 즉 리듬의 법칙 또한 거부하게 된다. 3. 리듬의 법칙. 만물은 완벽한 리듬 안에서 완벽한 속도로 움직인다. 조수는 밀려왔다가 밀려간다. 만일 당신이 바닷가에서 물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뻣뻣이 서 있으면 큰 파도가 당신을 덮치고 넘어뜨릴 수도 있다. 그러나 긴장을 풀고 물결을 따라 기꺼이 몸을 움직이면 파도가 밀려오고 나갈 때마다 즐길 수 있다. 저류에 휩쓸려 본 적이 있는가? 해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른다면 아마 해류에 저항하느라 힘을 다 빼고 기진할지도 모른다. 해류에서 빠져나오는 최선의 방법은 물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냥 헤엄쳐 건너가는 것이다. 당신이 얼마나 수영을 잘하느냐는 상관없다. 해류와 싸우는 것은 헛된 짓이다. 당신은 좋은 시기가 늘 계속되게 강제할 수도, 어떤 일이 당신 인생에 일어나게 강제할 수도 없다. 행성은 완벽한 리듬으로 궤도를 돌고 당신도 그렇다. 인생에는 계절이 있다. 비유적으로 또 말 그대로 어떤 시기는 좀 더 길고 또 어떤 시기는 좀 더 혹독할 수 있다. 상황이 리듬에서 벗어난 것 같고 또는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흐름을 타는 듯 할 때가 있다. 그때 당신이 할 일은 당신의 비전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리듬을 거스르는 대신 흐름에 맡기는 것이다. 사람들 대부분이 흐름에 저항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쓴다. 하지만 계절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신은 겨울에 따뜻한 곳에 머물지 아니면 춥다고 불평할지 선택할 수 있다. 이 둘보다 훨씬 나은 것은 스키를 배우기로 마음먹는 것이다. (4) 상대성의 원칙.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당신은 키가 작은가 큰가, 이 책은 무거운가 가벼운가, 당신이 있는 방은 큰가 작은가, 당신은 돈을 많이 버는가 아니면 아주 조금 버는가. 나의 요점은 문제의 것을 다른 것과 비교하기 전에는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어떤 것을 다른 것, 즉 비교할 만한 어떤 것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규정할 수 없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사람에게 좋은 것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다. 1500제곱피트의 집은 그보다 더 큰 집에서 사는 게 익숙한 사람에게는 작을 수 있지만 그런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누군가에게는 대궐처럼 느낄 수 있다. 과거의 경험이 당신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만물은 있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게 진실이다.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 그러면 당신은 자신이 충분하지 못하다거나 충분히 갖지 못했다는 느낌에 압도당할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신념은 어디서 생기는가? 당신의 신념은 태어날 때부터 조성되고 부모와 교사, 다른 아이들, 경험에 대한 당신 자신의 평가, 경험과 연관짓는 의미에 의해 발전된다.
독서와 글쓰기, 혼잣말, 텔레비전 시청 또한 당신의 신념에 영향을 미치고 그 신념이 결국 습관을 형성한다. 이렇게 형성된 습관이 이제는 자동 조정 장치처럼 되고 잠재의식에 의해 조정된다. 당신은 자신이 지적, 도덕적, 영적으로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에 관한 신념을 갖고 있다. 당신은 좋은 부양자인가 아닌가, 좋은 인연인가 아닌가 등과 관련해서 신념을 갖고 있다.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그야말로 수많은 자아상을 갖고 있다. 그 자아상 모두가 단지 신념에 기초한 착각에 지나지 않지만 매우 실제처럼 느껴진다. 당신의 자아상은 가장 깊은 차원에서 당신 자신에 대해 진실이라 믿는 것이다. 어쨌든 당신은 수년에 걸쳐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은가? 그 모든 증거와 싸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진지하게 재프로그래밍을 해야 한다. 일례로 두 사람이 정말로 빠르게 내려가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다. 한 사람은 좋아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겁에 질린다. 한 사람은 결국 롤러코스터란 무서운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아주 신나는 놀이기구라는 견해를 갖겠다고 생각하는가? 물론이다. 언제나 사람들은 온갖 경험에 대해 아주 다른 견해를 형성한다. 어떤 견해가 진실일까? 어느 것도 아니다. 또는 둘 다 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신념이 당신을 원하는 삶으로 이끌 것인가다. 당신이 선택할 일이다. 어떤 신념은 즉각적으로 형성된다. 그러나 또 어떤 신념은 오랜 시간에 걸쳐 또는 여러 차례의 경험 후에 형성된다. 여기서 명심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신념 자체는 좋거나 나쁘지 않고 그저 존재한다는 것이다. 열쇠는 당신이 가진 신념들을 이해하고 그것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데 쓸모가 있고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내는 것이다. 비행기 조종사가 목적지를 모른다면? 비행기가 공항에서 이륙하면 조종사가 좌표를 최종 목적지에 맞춰둔 후라도 비행 경로는 계속 모니터링되고 조정되어야 한다. 바람이나 날씨 또는 다른 조건들에 의해 비행기는 보통 그리고 지속적으로 비행 계획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면 비행기를 제 경로로 되돌리는 일은 조종사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최종 목적지를 아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꿈꾸는 삶을 창조하기로 마음을 정했다면 여러 상황에도 불구하고 진로를 벗어나지 않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갖가지 역경과 도전에 어떻게 맞서는가에 대한 당신의 신념이 스트레스와 격변의 시기에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한다. 여기서 명심해야 하는 요점은 당신의 자아상과 신념은 고정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당신의 자아상과 신념은 당신이 선택할 때마다 바꿀 수 있다. 우리는 교사나 부모 등이 서서히 주입한 신념들에 대해서는 선택권이 없었다. 그러나 성인이 된 이상 자신을 꿈으로 향하게끔 움직일 신념들을 선택할 수 있다. 가령 당신이 컴퓨터 프로그래머인데 당신이 만든 어떤 프로그램이 원했던 작업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 프로그램을 바꾸지 않겠는가? 당신의 프로그램도 그것과 다르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내는 결과물을 계속 평가하는 일이다. 어떤 프로그램은 당신이 어릴 때 또는 다른 직업을 갖고 있을 때 효과가 좋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성장하고자 하고 현재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현재에는 꼭 맞는 게 아닐 수 있다. 현재 우리는 잠재의식적 마음에 접근하는 다양하고 많은 방법을 한다.
어떤 사람은 읽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즐겨 들으며 또 어떤 사람은 보기를 또 어떤 사람은 만지기를 좋아한다. 쓰기든 읽기든 듣기든 만지기든 모든 자극은 뇌에 접속하는 것을 강화한다. 당신의 옛 프로그램을 재조정하려면 잠재의식적 마음에 새로운 형태의 선언과 긍정적인 단언으로 긍정적 프로그램의 포격을 가하기만 하면 된다. 당신의 무의식적이고 부정적인 옛 생각이 무의식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될 때까지 긍정적인 단언과 읽기, 쓰기, 보기, 듣기를 거듭 반복하는 것이다. 무의식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창조해 뇌의 비의식적인 부분에 주입시키면 그 생각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창조하기 위해 하루 24시간, 주중 7일을 당신 편에서 작동할 것이다. 이때 신념을 개조하는 것이므로 가능한 한 가장 능력 있는 신념을 선택하는 게 좋다.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인 신념들을 긍정문으로 작성하라. 예를 들면 나는 운동선수들에게는 절대로 모래구덩이로 치지 마라 거나 파울을 범하지 마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의 비의식적인 마음이 그 말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긍정문을 적을 때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이미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현재 시제로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체로 당신의 비의식적인 마음은 과거와 미래의 차이를 모르고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당신이 나는 걸출한 사업가가 될 거야 라고 말하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미래 어느 시기에 그 행동을 취하거나 그 목표를 이룰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당신이 단언하는 신념을 현재 시제로 말하라. 나는 멋지고 걸출한 사업가다. 내가 수용하고 싶은 신념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나는 매우 총명한 사람이다. 나는 배우고 성장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나는 뭐든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해내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갖췄다. 그래서 나는 이 신념들을 반복해서 아마 2주 동안 매일 20번씩 썼고 쓴 것을 하루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었다. 어떤 면에서 이런 쓰기는 잠재의식에 지시를 내리는 것이다. 의식적 마음을 설득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다. 대신 잠재의식에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보내는 것이다. 반복과 감정적 확신을 통해 새 신념을 잠재의식에 새겨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가 새 신념과 연합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행동과 끌어당김이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반복을 창조하는 또 다른 방법은 당신이 새 신념을 말하는 소리를 녹음한 다음 매일 듣는 것이다. 하루에 2번 이상 듣는 게 이상적이다. 이 녹음 방법은 건강에서부터 부에 이르기까지, 사업 성공에서부터 자성 기부까지, 관계에서부터 영성에 이르기까지, 생산성에서부터 창의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망라한 모든 신념에 효과적이다. 녹음을 하는데 제일 많은 시간 투자가 필요한데 녹음은 간단하거나 공을 들이거나 또는 짧거나 길거나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 녹음이 완성되면 운전하거나 잠자기 전 아침에 일어나서 들을 수 있다. 창의력을 발휘해보라. 가령 당신이 건강에 관해 새로운 신념을 채택하고 싶다면 스스로 준비한 녹음이 운동할 때 훌륭한 사운드 트랙이 될 것이다. 새로운 신념을 갖게 된 결과 당신 삶이 어떨지를 그려보고 대본을 적어라. 전부 현재 시제로 묘사하라. 말이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이 방법의 유일한 규칙은 마치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듯이 말하라는 것이다. 당신의 신념들을 새로 적고 녹음해서 들으면서 또한 영상화를 추가할 수 있는데 영상화는 어떤 노력에서든 성공의 주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최고의 육상 선수들은 어김없이 영상화를 활용한다.
영상화는 분석이나 훈련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의 잠재력을 풀어놓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반복적으로 그려봄으로써 잠재의식의 새로운 인지세포들을 창조한다. 이런 방법으로 당신의 신체는 그런 행동 양식에 익숙해지고 그래서 그런 결과를 기대한다. 당신은 또한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무엇이든 뇌가 자동적으로 기대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신경 연결 통로와 신경망도 만들어낼 수 있다. 새로운 신경망이 당신이 새로운 비전과 조화를 이루는 행동을 하게끔 만든다. 자신의 음성 녹음을 활용해 영상화를 하려면 녹음기를 틀어놓고 그냥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대신 두 눈을 감고서 묘사하는 내용 전부가 실제로 이뤄지는 장면을 그려보라. 마치 영화를 만들듯이 머릿속으로 반복해서 재생할 수 있다. 당신 자신의 프로그래밍을 바꾸고 잠재의식에 새로운 지침을 주고자 한다면 새 신념을 강화할 방법을 가능한 한 많이 활용하라. 당신에게 과거에 효과적이었던 또 다른 수단을 알고 있다면 그것도 활용하라.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많이 해야 하는가? 개인마다 다르지만 내 경험에 비춰볼 때 옛 프로그램에 새 인상을 더 많이 씌울수록 더 빨리 성과를 얻을 수 있다. 하루에 여러 번 영상화하고 명상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 또한 한 번에 오직 한두 개의 주요한 새 신념에만 집중하기를 제안한다. 그리고 그것이 몸에 깊이 배어드는 느낌이 들 때까지 하라. 한 달에 단 2개만 선택한다면 1년이면 24가지 새로운 신념을 장착하게 된다.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있다였습니다.